안녕하세요. 네,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개학했기를 바랄게요. 날짜가 다 달라서, 네, 방학 날짜도 달랐고 개학 날짜도 달라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방송 보실 때쯤에는 이제 개학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상큼한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학하셨으면 개학하신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함께 축하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상 생각만 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솔직한 후기 들려드릴게요. 거실을 책장으로 만드는, 거실을 책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TV를 치우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실을 책을 보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실천에 이제 이미 뭐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 좋아요. 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TV는 어떻게 해요? TV는 제일 작은 방에 저는 넣어놨었어요. 작은 방에 넣어놨고 TV를 이제 아예 안 봤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TV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저희 아이들이랑 약속을 정했어요. TV를 보고 늦게 자는 날, 금요일 밤 하루. 네, 저는 좀 아이들을 일찍 재우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늦게 자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또 제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은 늦게 자는 날, 그리고 보고 싶었던 거, TV를 밤 11시까지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나 혼자 산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아니면 케이블 돌리다가 나오는 거 있으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루 실컷 놀고 됐다, 이렇게 좀 충족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그렇게까지 TV를 찾지는 않았어요. 평일에 친구들이요, TV를 매일 보던 친구들은 또 매일 보고 싶어져요. 이게 어머님들도 아시죠? TV를 매일 보면 더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드라마든 예능이든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안 볼 때랑 볼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자제력이 더 부족한, 그리고 뭔가 나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그런 욕구가 더 클 거예요. TV를 방으로 넣고 거실 한 면에다가 책장을 쫙 집어 넣었어요. 책장은 비싼 건 아니었고 그냥 합판으로 된 이케아에서 사왔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치수가 맞아서 거기를 꽉 책장을 채웠고 저희는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책장은 필요가 없었어요. 한 면은 책장, 그 뒤쪽 면, 마주보는 면은 소파,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는 카페트로 그냥 다 깔아놓고 다른 거는 없었어요. 저가 딸이었다면 탁자를 놨을 것 같아요. 앉은뱅이 탁자 같은 거. 근데 저희는 그 책장과 소파 사이의 공간에서 저희 아이들이 매일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레슬링용으로 카페트를 깔아놨고요. 책장과 소파가 마주보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별일 없으면 뭐 씻고 밥 먹기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뭐 10분, 그리고 아이들이 뭐 자기 전에 한 시간이 뭐 10분, 20분 좀 약간 애매하게 뜰 때, 요럴 때 그냥 언제든지 계속 그 자리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책 말고 책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별로 할 게 없는, 레슬링 아니면 책 보는 거 이 두 가지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거실을요. 그렇게 하고 이제 TV는 보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TV를 뭐 보지 않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좀 남는다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책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책을 보고 바로바로 정리를 또 안 해놓잖아요. 그럼 책이 막 흩어져 있죠? 그러면 남이 읽던 책을 또 읽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보던 책을 또 이렇게 막 흩어져 놓으면요, 서로가 보는 책들이 막 엉키면서 다양한 책을 막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게으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청소를 엄청 게을러요. 청소를 잘 못해요. 안 하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라서 책을, 왜 아이들이 보고 나면 책을 바로바로 다 꽂아주고 거실을 늘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엄마들 계시잖아요. 저 진짜 존경하는데, 저 아는 엄마도 그런 엄마가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했던 엄마예요.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도 그나마 좋은 점이 있었다면
책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책 표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책 표지가 너무나 신기한 게 책을 볼 마음이 없던 사람도 그 표지랑 제목을 보면 한번 들춰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이렇게 한번 들춰보다가 생각보다 재밌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또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만화책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만화책이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많았는데요. 이제 책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사면서 자기 이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책을 사고 뭐 선물 받고 하면서 이렇게 단행본들이 채워지고 할 때마다 만화책을 이제 슬금슬금 꺼내서 팔았어요. 네. 이제 팔 정도의 상태가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주변에 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 딱 뭐 이렇게 딱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팔 수 있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팔아요. 그럼 뭐 몇만 원 생기죠. 그걸로 또 이제 아이들 새로운 책 또 사주고 글책으로 다시 채워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눈치를 못 채고 자기 만화책이 없어진 건 모르고 새 책 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책장을 티나지 않게 늘 지저분하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슬금슬금 계속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책에 노출되고 엄마가 보는 성인 도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서로가 보는 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동생이 형의 책을 보고 또 형이 동생의 책도 보고 하면서 좀 다양한 책을 서로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고는 관찰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책을 좀 널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이제 야심차게 중고 매장에 가서 사놨던 책이 있었어요. 세계사에 관한 책 시리즈로 된 5권짜리 책이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샀는데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책이 참 좋고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 읽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적절하게 이렇게 지적 자극이 일어나면서 흥미도 있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이제 읽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읽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전에 그 책을 꺼내서 읽은 책을 꺼내서 그냥 널어놨어요. 빨래 널듯이 바닥에 이렇게 흩어놓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런 쥐 잡을 때 먹이 놓고 쥐가 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요거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책을 직접 권해봤자 잘 읽지 않더라고요. 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터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책 읽어봐라고 굳이 권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야심차게 사온 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권했으나 이제 반응이 없어서 계속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널어놨는데 다행히도 걸려들더라고요. 물론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책을 계속 책장에만 꽂아놓고 TV가 거실에 있었고 책장은 방 안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 아이가 그래도 걸려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에 책이 항상 있고 항상 책이 널려져 있고 뭐 아무거나 일단 급하게 하나 그냥 잡아서 읽는 이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거실 책장은 너무나 추천드리고요. 이제 아빠들 중에서 뭐 엄마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집에 와서 퇴근하고 내가 편하게 TV도 못 봐라고 하면서 이제 TV를 편하게 보고 싶어서 TV를 절대 못 치우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방에서 혼자 보는 TV가 더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방에 TV 집어넣고요. 거기에 소파나 아니면 막 이렇게 작은 매트리스 같은 거 오히려 더 편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요. 혼자 즐겁게 TV 볼 수 있게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러면 더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나를 뭐 이렇게 내쫓냐 어쩌냐 막 이러는데요. 좀 지나 보면 솔직히 거실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애들 시끄럽죠. 뭐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있죠. 분주하잖아요. 분주한 거실에서 막 크게 틀어놓고 볼 게 아니라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탁 아늑하게 TV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방에서 보는 TV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강조를 해서 내 방에 간식도 넣어주고 해서 되도록이면 아빠가 TV를 안 볼 수는 없죠.
아빠의 TV를 끊게 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빠가 TV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네,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실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빠가 없을 때 저희들끼리 거실에서 편안하게 저기 책을 볼 때는요, 막 그냥 엎드려서 누워서 앉아서 막 이렇게 정말 뒹굴듯이 그렇게 책을 한참 동안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특히 뭐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요, 그냥 하루 종일 뒹굴면서 책을 봤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음악도 많이 틀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틀어줬고, 또 먹고 싶은 간식도 먹으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그렇게 만화방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우리 만화방 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막 누워가지고 뒹굴면서 이렇게 만화책을 보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네, 전혀 인테리어는 맞지 않았지만, 네. 아이들이, 아, 집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책 보는 것도 재밌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저희 집의 거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자 먹다가 흘리면 혼나고, 책 보고 나서 바로 안고 자놓으면 혼나고, 자꾸 뭐가 혼나는 공간, 잔소리를 듣는 공간이 되면 그 공간에 앉아있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있을 때만큼은 뭐 특별히 이렇게 누가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면요. 애들이 거실로 자꾸 모이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이거 봐 재밌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책을 보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 책장을 강추를 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책을 읽고 이것저것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는 부엌이 붙어 있으니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 그리고 어떤 책을 보는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책을 어떤 하는 그런 책을 읽고 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이들이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저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하나 된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식사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네, 책 읽는 공간 따로, 네, TV, 뭐, 거실은 애들이 계속 TV 틀어달라고 하고, 막 TV 틀고, TV 보고 있는 모습 보면 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으셨다면, 네, 아이들이 아직 거실에 모여 있는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가면 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간다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아이들이 거실로 자꾸 모이려고, 네,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때의 그 거실을, 네, 편안하게 우리 가족이 책을 보는 공간으로 꾸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네, 파이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 뵈러 올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